굉장히 많습니다. 예. 치과 보철 가운데 제가 꽉 잡고 있는 것이 치과 보철입니다. 여기에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융합에 완전히 치과 기공의 핵심이 가운데 있으면서 모든 분야와 같이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수업에서의 한 우물을 파는 한 우물의 전공이 아닌 여러 우물을 팔 수 있는 여러 우물의 채널을 수업에서 제공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 온리 한 우물이라고 하는 이 범위를 한다면 굴러가지도 못하고요. 날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는 오리의 교육은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노량진에 우리 여기 가깝지 않습니까? 노량진에 35만의 대한민국의 청년은 안정적인 공무원 되겠다고 엎드려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인가요? 그러나 중국은 대학에서의 95%가 교수들이 예치는 마인드가 창업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취업률에서 창업 쪽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창업에서의 기본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애들의 무한한 상상력만 서포트 되어지면, 무한한 창의적인 상상력만 수업에서의 기본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애들은 넓은 세상에 무한정 창업으로 우리의 국력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맥락으로 우리 학생들, 제가 지도하는 범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는 미래융합교육학회입니다. 전국에 2,400여 명이 단일 전공에서 좀 벗어나자 이제 한 우물 파는 교수들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다른 전공의 교수들과의 만남에서 뭔가 서로 묶어지고 합쳐져야만이 수업에서의 다른 전공 이야기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2,400여 명 교수 축의 미래융합교육학회를 2017년 국회에서 창립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지식허브라고 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제 데이터의 데이터능 시대이기 때문에 이 채널에 저의 콘텐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금 총인지 기공학이라고 2019년도 우리 학습자들과 만나서 수업하고 있는 이 플랫폼인데요. 저의 콘텐츠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70명의 학생들에게 모두 다 개인 홈페이지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70명의 모든 학생들의 개인 홈페이지에 1년 동안 저하고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피드백이 콘텐츠로 올라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학 졸업할 때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 졸업 시즌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학 중에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이러한 채널이 이미 글로벌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자가 취업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글로벌 사람들이 한국의 대학생을 찾아오는, 역으로 찾아와서 어느 나라의 학생이냐, 어떤 쪽에 왜 이렇게 잘하느냐라는 이러한 확장성으로 하나 보태줘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크리에이터입니다. 우리 앞에는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방송국이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리가 감히 쳐다보지 못했던 방송의 이 대매체가 이제 자초되어지고 불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유튜브 미디어 때문에요. 교수님들 유튜브 채널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우리 학생들은 블로그나 카페에서 교수님의 조남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교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전공 분야의 콘텐츠를 거기서 찾는 것이 아니고요. 유튜브에 와서 영상의 검색으로.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의 콘텐츠가 하나도 없네요. 많이 있네요. 이런 부분도 교직에서의 나의 콘텐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 이겁니다. 이런 맥락으로요. 70명의 학생들에게 개인 홈페이지를 다 만들었고요. 이 중에 한 학생을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면 이 학생의 개인 포트폴리오입니다. 제가 제공해준, 학교에서 제공해준 게 아니고요. 제가 제공해준 포트폴리오에 1년 동안 콘텐츠가 50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학생은 지방 모 대학에서 감각학과를 졸업하고요. 우리 대학에 올해 3학년에 학사 편입을 한 친구입니다. 치과 기공의 라이센스로
캐나다에 가서 일을 하겠다라고 온 학생에게 어떻게 제가 안내를 해줘야 될까요? 캐나다에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지역적인 겁니다. 그러면 졸업 후에 라이센스 취득해서 보낼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캐나다 외에 더 큰 글로벌 세상에 우리 애를 내보낼 수 있게끔 확장을 해줘야 될까요? 이런 맥락으로 50개 콘텐츠가 올라가 있는데요. 여기에 마지막 시험 한번 볼까요? 학기말 고사도 저는 종이시험 1절한 겁니다. 예, 알고 있는 지식을 남 앞에 프레젠테이션을 못하는 교육은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모든 주관식 서술은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강의실에 수험실에서 직접 이렇게 자기 얼굴 노출하고 한 문항당 5분 이상 발표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발표 끝나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올리고요. 저에게 URL을 제공해야만이 제가 그날 시험을 채점하는 겁니다. 이게 주관식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올라가 있는 이 친구의 유튜브 채널 한번 가볼까요? 이 친구가 치과 기공의 고도의 하이테크닉 손재주를 중심으로 한 학습을 배우는 학생들이 네. 모두 다 크리에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의 유튜브 채널이에요. 네. 유튜브 채널에 네. 현재 치과 보철 전공의 이 학생이 지금 자세히 보시면 메타데이터가 다 뭘로 되어 있나요? 메타데이터가 영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메타데이터가 영문으로 올리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공문이면 한국인들과의 소통이지만 메타데이터의 채널의 소통 기반이 영문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 사람들과의 소통의 채널로 확장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콘텐츠는 올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연결되면서 소통되어지면서 어느 나라 학생이야 어떻게 이런 걸 잘 만드니 수업에서 실습의 범위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레코딩하고 수업 끝나자마자 모바일에서 5분 정도의 편집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수업이 마무리되어져야 되는 세상. 핵심 전공 옆에 콘텐츠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크리에이터 역할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의 필수 핵심 아닐까요? 여쭤보는 겁니다. 네, 4차 산업에 무한한 확장성에 우리 애들을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래야만이 노량진의 35만의 애들이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콘텐츠의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네. 모든 70명의 학생이 4시간마다의 수업에 줄거리는 스토리의 콘텐츠로 다 연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콘텐츠 싸움으로 인해서 앞으로 4학년까지 이 학생이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졸업 후에 캐나다로 어떻게 해서 보내보려고 했는데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유튜브라고 하는 미디어 플랫폼에 본인의 콘텐츠가 올라가면서 지금 캐나다에 가서 실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제가 취업 정해준 게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컨택해서요. 교수님 여러 군데가 많은데 어디를 가야 될까요? 이게 우리 애들이 나가야 돼요. 펼쳐지고 있는 이런 글로벌 무대 아닌가요? 그렇다면 학생들의 무대는 당연히 이렇게 안내해줘야 되지만 교수자들의 콘텐츠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럼 나의 콘텐츠 네. 나의 콘텐츠가 있고 없고의 이 범위는 교수님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제가 370개 대학을 돌고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제 강사의 섭외는 유튜브에서 실제 콘텐츠를 보고 검증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어느 대학 교수가 유명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유튜브 채널에서의 그분의 콘텐츠를 보고 유익하거나 도움이 됐을 때 콜하는 겁니다. 네, 제가 370개 대학을 돌고 있는 원동력이 유튜브 채널에 13,500개가 자신있게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은 단지 이러한 콘텐츠 올리고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퍼스널 브랜드를 프로페셔널 브랜드로 브랜딩 해주는 것. 이 부분에 교수님들
적극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유튜브는 단지 이런 플랫폼이 아니고요. 예, 이제 우리에게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방송국을 무너뜨리고 그 기존의 방송국의 콘텐츠가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져서 여기에서 광고비를 가져가는 여기상의 모습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 초통령보다 우리 꼬마 애들 꿈이 뭐라고 하죠? 유튜버라고 하는데 유튜버로서의 제일 기본적인 조건이 뭘까요? 참신성과 독창성.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나만의 무한한 상상력의 독창성과 참신성으로 콘텐츠를 꾸미는 부분에 교육이 서포트 되어진다고 한다면 한국의 이 지역적인 어려움을 넘어서 글로벌 세상에 우리 우수한 애들이 확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들 콘텐츠를 만들 때 뭘 조심해야 될까요? 콘텐츠 만들 때 뭘 조심해야 될까요? 저작권입니다. 오늘 실습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저작권에 풀이한 사이트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에 풀이한 이러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콘텐츠의 모든 것이 다 최고의 해상도에 최고의 이미지와 최고의 사진과 최고의 일러스트와 최고의 비디오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나의 콘텐츠 이번 방학 때 새롭게 좀 스토리텔링으로 꾸며서요. 내년도에 교수법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얘들과 스마트 디바이스로 소통하고요. 얘들이 생각을 가져올 수 있게끔 수업 전주에 다음 주 수업에 대한 줄거리를 좀 보내보고요. 그리고 수업에서는 교수자의 외치는 목소리가 아닌 얘들이 시장 바닥같이 떠드는 이런 집단지성의 수업으로 한번 끌고 가보자라고 하는 거죠. 교수님들 한번 메모 해보실까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계시는 픽사베이가 있습니다. 네. 이 픽사베이는 여기 보다시피 사진, 일러스트, 벡터, 비디오 이 4개는 콘텐츠에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나요? 여기에 혹시 교수님들이